귀하신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 주신 우리 설렁수 향공원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위 부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귀한 말씀 해주시고요. 많은 감동, 감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유엔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그 명칭을 변경을 시켰어요. 어떻게 변경을 시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청소년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써야 됐는데, 연령을 구분할 때 1살에서 그러니까 유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살까지를 우리가 청소년기 이렇게 구분하고 20살부터 50세까지를 청년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과거에는 40세 이랬는데 50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그럼 50세부터 70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중년. 그리고 70에서 90까지가 노년입니다. 그럼 여기 오신 분은 아마 이제 노년에 해당되신 분도 있고, 중년에 해당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90 이상을 초노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인간의 수명이 지금 얼마나 길어졌냐면, 1945년 해방되던 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5살이에요. 45살까지 살았다고, 평균으로. 근데 지금 82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 38~9년이 늘어났어요, 수명이. 앞으로 보통 인간 수명을 100세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요. 100세까지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벌써 인간 수명의 기한을 폐기해버렸어요. 사람은 무한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의학계에서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의 그 건강 지도를 완성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라고는 이 게놈, 건강 지도. 일생 동안의 사람의 장기가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쯤 약해지고 병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가지고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것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노인이 되셔가지고 또는 초노인이 되셔가지고 살아갈 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 돈이 있어야 장기를 새로 교체하고 또 관리하고 또 따라서 운동하고 이런 모든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또는 거의 중단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인간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가, 오래 살고 적게 살고 하는 문제도 경제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때문에 아직은 그 게놈 지도를 보편화하지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보니까 한 30만 원만 병원에 가서 내면 그 지도를 쫙 뽑아줘요. 그럼 당신 간은 앞으로 5년 후에 세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항암 체계, 면역 체계 약화돼가지고, 그럼 이제 자기 체내에서, 요즘 말은 줄기세포라고, 체내에서 사전에 자기 조직에 있는 그 조직을 빼다가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해요. 이렇게 인간은 신이 창조할 때 영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사람에게,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종교적으로 영생은 육신 쓰고 한 세상 살고 저 나라에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사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영원히 살고는 싶은데, 그런데 지금 과학은 어디까지 왔냐? 육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영원히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렸다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백세 인생이란 노래를 들어보면 저 세상에 가고 안 가고를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염라대왕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든지, 할 일이 많아서 안 간다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테니까 그냥 가라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삽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게 젊은이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저는 오늘 시간을 많이 주면 좋은데 날마다 강의를 하니까 여기 주최 측에서 좀 아끼라고 시간을 한 45분 줬어요. 45분.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분을, 15분을 써버렸네요, 벌써. 잔소리하다가. 그러니까 남은 시간 한 30분간만 여러분에게 간절한 문제들, 이 지구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들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바꿔 말하면 환경문제. 기후변화의 핵심은 이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난화 그래요. 그걸 왜 뜨거워졌냐? 인간이 편안해지려고 모든 화학 제품을 마음대로 써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가지고 모든 게 문제 해결을 해요.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종이봉지까지 다 플라스틱. 우리가 말하는 비닐. 농촌에도 전부 비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면 최하 200년 이상 가야만 소멸돼요. 그러니까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불태워 버려요. 여기서 나오는 위험물질을 우리는 산소라 그러는데, 산소. 그럼 산소는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살아가게끔 하는 산소보다 가벼워요. 그럼 지금까지 이 기후조절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6000도 열을 적절하게 지역에 알맞게끔 배정해서 열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태양을 가려서 열량을 공급하는 층을 오존층이라고 그래요. 오존층. 산소 오존층. 근데 산소가 산소보다 가볍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올라가서 태양의 열을 직선으로 뽑아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게. 여기서 못 견디는 것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녹아버려요. 10년 전에 얼음 빙산이 있었는데 10년 후에 가보니까 잔디밭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럼 얼음이 녹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물이 바다로 가요. 그래서 바다의 수면이 양이 많아지고 바다가 물이, 그리고 온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우리가 겪지 않았던 미국 대륙을 휩쓸고 있는 토네이도, 또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 일본의 원전을 갖다가 파괴해버린 쓰나미,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휩쓸고 있는 홍수, 이런 자연재해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써먹었더니 편하려고만 결국 자연이 인간을 보복하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을 세울 때 상하수도라는 걸 설계합니다. 비가 올 때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또 우리 가정집에 쓰는 물을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수도 배관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수도의 배관 파이프를 보통 1년 동안에 오는 강수량을 계산해요. 우리나라는 1300mm 정도의 비가 온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6, 7월, 8월 장마 때 오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온다. 그래서 최고 많이 올 때를 한 500mm로 보고 하수도 배관을 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비가 1년에 논아서 와야 할 비가 어느 날
이틀 만에 다 와버린다, 이게. 그 도시가 침수해버리고 못 견딘다, 그러죠. 그러다 이 재앙이 따라오는 거야. 수재가 나고, 또 산불이 나고, 바람의 강도가 달라지고, 바닷물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나던 지진이 2도, 3도 나온 것이 6, 7도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지진에 의해서 도시가 하나 없어져 버리고 인구가 수십만이 죽고 이런 현상 앞에 우리는 놓여 있다 그러니까 기후협약. 그래서 지구촌이 기후협약을 맺어서 산소를 배정을 해줘. 배정. 너희 나라는 몇만 톤만 배출해라. 그럼 지구촌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1년에 얼마를 배출하느냐? 지구촌 전체 총량이 60만 톤인데 미국 한 나라가 15만 톤을 배출한다 그러니까. 15억 톤, 60억 톤인데 15억 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왜냐? 미국의 산업에 영향을 받으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하면 산업이 막대한 영향을 받잖아요. 1차 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렸어요. 앞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이제 배정을 해요. 국가가 총량을 받아오면 그 총량을 각 도에 배정하고 또 산업별로 배정하고 그리고 각 개정집에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갖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쓰레기 버리잖아요. 똑같이 산소 배출량을 개인 집에다 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략에서 쓴 사람은 남은 산소를 팔고 함부로 쓴 사람은 산소를 사와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탄소 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었으면 박수나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가능한 좀 불편해도 일회용 심지어 그 커피 먹는데도 우리가 그 빨대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그런 걸 다 플라스틱을 먹잖아요. 이런 걸 절제해야 돼요. 얼마 전에 태평양 연안에 거북이떼가 죽어있어요. 거북이떼가 배를 깔고. 그래서 거북이를 해부해 보니까 그 안에 비닐봉지가 잔뜩 들어있어요. 바닷가로 떠내려온 비닐봉지에 과자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라는 달짝지근하니까 먹은 것이 비닐까지 먹어가지고 뻗어버렸어. 또 어느 해안에는 고래 한 마리가, 산등성이 많은 고래 한 마리가 죽어있는데 코에 이 커피 파이프가, 빨대가 박혀있어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숨을 호흡하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익는 모든 과일들이 육지로 올라왔어요. 어디든지 다 돼요. 지금 사과가, 대구 사과가 저 강원도 영월 정선까지, 평창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북한 땅에서도 감이 잘 열어요. 앞으로 우리가 한 60, 70년 더 가면 우리 동네에 소나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니까 소나무 있습니까? 더운 지방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후변화를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이것은 각기 편안한 욕망을 버리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 푸대 가지고 와서 쌀 대로 담아서 메고 오고 이런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후대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이에요. 두 번째 위협은 뭐냐?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어린애를 안 낳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얼마 낳냐? 1.01이야. 그러면 결혼한단 말은 가정이 둘이 합치는 거야. 남자 여자가. 그리고 2명은 낳아줘야만 자기 계대를 이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인구가 적정량이 죽고 살고 생산인구, 소비인구가 바뀌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벌써 소비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농촌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고령화하면 65세 이상 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될 때 고령화 사회 그래요. 그럼 7%를 또 넘어서서 14%가 되면 고령 사회, 또 7%를 더해가지고 21%가 되면 초고령 사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고령화 사회를 벗어나 버렸어요.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 이게. 이 인구학자들은 벌써 계산 딱 해놨어요. 2085년에 가면 지금 현재 5,300만 되는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산업시설이 가동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괴한 아주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이름하여 성소수주의자들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주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는지 몰라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희한 현상을 법으로 제도화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이 천지창조의 도전이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 때 모든 질서를 음양으로 구분해놨어요. 사람뿐이 아니야. 남자 여자뿐이 아니야. 동물은 수컷 암컷, 식물은 수술 암술, 심지어 최고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까지도 양전자 음전자를 구분해서 결합해가지고 생명이 되고 계세가 이어지고 모든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놨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벌써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27나라가 있고 미국 50개 주에서 26개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해 놓았다 이게.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끼리 아기를 낳고 여자끼리 아기를 낳겠는가? 해괴한 법칙이야. 이걸 지금 광화문에서 날마다 데모하는데 그걸 아주 공식 텔레비전 KBS에 나와서 상당히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이게 인류의 위험한 아주 도전이다 그런 얘기야. 정상적인 세계라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세계야. 천지창조가 지금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주제를 화이부동 이렇게 써놨는데 아주 우리 목사님이 아주 영여시구만 아주 굉장히 보니까 그런 주제를 다 살아놓고 날보러 그 강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고전에 나온 말이거든요. 화이부동이란 말이 논어에. 그 무슨 말이냐면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야. 평화를 원하거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함께 못한다 그러지 말고 모든 걸 품고 가는 화이, 평화의 근본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온다. 알아들으셨으면 또 박수 치세요. 시간은 자꾸 가고 할 말은 많고 큰일 났네. 자,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해서 지금 오늘 이 주제가 희망전진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냐? 그게 바로 참가정에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야. 가정이 바로 서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재단을 참가정 실천 운동을 총괄하시는 분이 과거에 통일교를 창시하셨던 문선명 목사님, 그분의 부인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이 총재가 되셔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경상북도 최수경 도 책임자도 오셨고, 오늘 여기 지금 상주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 아까 우리 키 적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사회본분이 상주의 책임자 되셔요. 그분이 참 가정에 답이 있다. 다시 본래 가정의 정상대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고는 세상 후대를 마음 놓고 후손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구촌의 위기예요. 거기다가 테러,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잖아요. 난민. 지금 제주도에 예멘이란 나라의 난민이 한 400여 명 들어와 있더라고. 배 타고 막 들어와서 사람 살려달라고. 이 지구촌이 혼돈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정을 제자리에다 돌려놓아야만 세계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세계로 가니까
아마 이 참가정 실천운동본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은 참가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군민 또는 시민 단합대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 다 자기가 정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한이 어떻게 평화로운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분단은 이미 운명적으로 와버렸어요. 그거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분단 민족이야.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이데올로기라고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남쪽 사람들은 다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성당을 가든 불교를 가든 기독교를 가든 또 공자 맹자님의 말씀을 믿든 간에 나름대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똑같은 인생관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것이 뭔 인생관이냐?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인생관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가문의 모든 지시에 따라서 전체 북한 인민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눈을 뜨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런 거야. 눈 뜨자마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누구? 수령, 또 머리, 내수. 내수는 백제혈통 김일성 가문이 전통적으로 하는 게 내수고, 당과 군은 뇌고 인민은 사지백체다. 그러니까 사지백체는 뇌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인민은 눈 뜨자마자 집 앞 집 문턱에 걸려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요 사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마음을 다져야 돼요. 전체는 뭘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가져요. 얼굴빛만 예상해도 그 다음날 안 보여요. 정치 수용소를 가든 어디 변방으로 쫓겨났든 안 보이는 거예요.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요. 다른 도전.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합쳐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다. 남북 간에는. 다른 건 뭐냐? 같은 건 뭐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려면, 남북한의 통일을 하면 첫째 우리가 같은 것은 더 넓히고 다른 것은 좁힌다. 이게 평화예요. 통일이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같은 것은 넓히고 다른 것은 좁힌다. 그럼 같은 건 뭘까요? 언어. 말이 같다고 말이요. 그 다음 풍속. 명절 지내는 거, 설, 추석 이런 거 똑같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똑같아요. 자식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건 넓힌다 그 말이야. 더 넓혀. 왜? 자주 교류하면 비슷해. 약간 차이가 난 것도 좁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양에 가면, 북한에 가면 자자 들어간 이름은 여자들 이름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자자 들어간 것은. 우리는 영자, 춘자, 순자, 애자 있죠? 북한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없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다. 이게 그 이름이. 세권이, A권이, O권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도 없어버렸어요.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헤어질 때 영자도 남겨놓고 순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명단을 넣어보면 안 나와요. 그런 거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 중에서도. 그 다음에 외래어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내가 저 당군릉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썼어. 황사바람에 불어서. 마스크. 우리 마스크 하면 다 알아들었죠? 예. 근데 평양 친구가 등을 툭 두들기더니 귀에다 대고 선생 코골이 좀 내리시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가 코골이야 코골이. 예? 그 다음에 양계장 있죠. 양계장. 우리 닭 키워서 알려는 거. 그거 북한에서 못 알아들어요. 닭공장 그래요. 닭공장. 그 다음에 애들 점심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죠. 북한 도시락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곽밥 그래. 곽밥. 곽 속에 밥 들었다고.
내가 평양에서 이꾸진 질문을 한번 해봤어, 이꾸진. 여성들 가슴에 메고 다니는 건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 그때 이놈도 얼굴이 조금 뻘그레지더니 가슴 안경이요 그러더라고. 응?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가슴 안경이지. 응? 그래서 내가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봐 봤어요. 평양에도 창녀가 있냐? 몸 파는 여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있을 법하잖아요. 그 물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그거요? 공화국에서는 창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공중변소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공중 화장실 어디 있냐? 그럼 알아듣는다. 평양에. 그 일리가 있더라고. 누구나 들락날락하니까 공중변소지. 응? 한 사람만 들락날락해야 그 두 부부가 사는 부부가인데 거기 누구나 들락날락하니까 공중변소 말이 되더라니까요. 말 잘 지어놨더만 그놈들이 하죠. 이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 정부 기구에 무슨 기구가 하나 들어있어요. 무슨 부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통일은 부가 무슨 부예요? 통일만 연구하고 회담하고는 부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무슨 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알고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통일부가 있죠. 통일부. 맞아요? 예, 북한은 통일부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 남쪽 사람은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갈라졌으니까 통일하겠다고 해서 통일부가 있는 우리는. 근데 북한에는 정부 기관에 통일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분단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북한이 분열됐다고 하는 거예요. 분열됐다고. 근데 분열의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미국 사람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남쪽을 관리한다 그런 얘기야. 소련은 이미 가버렸는데. 그래서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그들이 이름하여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해방은 전적으로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조선 해방 노동당 조직 안에 대남혁명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통일부예요. 통일선전부가 있고 통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다르니까 함께 못 산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달라도 사는 거예요. 왜? 다르다는 걸 인정해라 그런 얘기야. 인정해라 그 말이야. 북한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 대신에 김일성 가문이 신앙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을 북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었다고 생각하네요. 평양이나 지방에 가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위대하신 수령 동지께서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지가 죽었잖아요. 김정은이 아버지가 영생하십니다. 인민과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만수대 언덕에 죽어서 방부제를 발라서 거기다 뉘어놨는데 이미 숨은 안 쉬고 있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북한 인민들 마음속에는 영생론을 믿는다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혈통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신앙 조직화 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앞으로 남북 간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만나냐? 그러면 영원히 통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서 다르다. 그러면서 조금씩 합쳐가면 이해를 하게 된다. 오랜 마음을 갖고 남북한을 접촉해서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이걸 합쳐야 돼. 그래서 남북 통일이 어려운 거예요. 동서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흡수돼 버려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래서 우리가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의형제도 맺고 요 탈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그분들을 끌어안아서 이해를 시켜야 그분들이 자꾸 북한에다 전화하고 돈 붙여주면서 서로 간에 남북 간에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제 3대째 와가지고 약간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여러분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6번 했어요. 6번. 미사일 발사를 46번 했어요. 그 돈을 합쳐보니까 몇 조를 썼냐 하면 핵실험 한 번 하는데 평균 3조.
미사일 한 번 발사하는데 3천억이 들어가요. 3천억.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약 6천억에서 1조 정도의 돈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돈도 못 버는 체제가 막장 돈을 쓰다 보니까 100조 쓰다 보니까 북한 인민들의 80%가 배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먹고 살고 있는 것 방법이 이름하여 장마당이라는 거예요. 장마당. 그래서 북한은 정치를 움직이는 당이 하나 있어. 북한에. 그게 무슨 당이죠? 노동당. 근데 사람을 밥 먹게 하는 당이 하나 생겼다 이게. 그것이 이름하여 장마당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하고 장마당이 대립을 해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장마당이 이길 것 같아. 북한도 돈 있는 사람이 행세를 부릴 시대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게 핵이죠. 근데 핵보다 더 무서운 핵이 북한에 또 생겼어요. 그 무슨 핵이라고 그럴까요? 폐결핵 그런 거예요. 폐결핵. 건강을 위협하는 폐결핵 환자가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560만. 근데 공식적 집계는 WTO에서 WHO인가요? 거기서 보건기구에서 계산한 게 512만이고 실제 북한 사람들의 건강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북한 23살 먹은 병사 하나가 술 한잔 먹고 도망오다가 총을 26발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 총을 26발 맞았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수술을 했어요. 뱃속을 총탄을 제거하려고. 그런데 기자들이 중냐사냐를 결정하니까 막 수십 명이 와 있다. 그때 그 이종국 의사가 핀센트에다가 회충 23cm짜리 회충을 한 마리 끌고 나왔어요. 이 판문점에 종사하는 병사는 북한에서 최고위급 대접을 받는 군인이야. 근데 이놈 뱃속에서 수만 마리 해충이 들어있다. 요걸 한 마리 끌고 나왔어. 수술을 위협한다는 게 이것이. 그게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이게 북한 병사들의 실세야. 건강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하고 키 차이는 평균 10cm 차이가 나고 13cm, 무게 차이는 16kg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라도 북한을 돕는 일을 지금부터 마음 모아야 돼요. 다행히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핵도 포기할 용의가 있고 평창 올림픽에 온다고 해서 엄청난 예술단, 택도 뭡니까 그 태권도 시범단, 그 다음에 단일팀, 그 다음에 응원단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우리가 실제 봤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양이 평창에 와서 평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판문점에서 GP, 초소가 16개씩 없어졌고 판문점을 10km씩 늘려가지고 사방 원래는 4km거든요. 근데 이걸 10km, 20km 늘려가지고 거기에 무기 다 이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라든지 감시책이 없어지는 이름하여 동해 서해까지도 바다까지도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서 평화지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엔이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했다고 해서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에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뭐 사치품부터 무기 체제 모든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달러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년 북한이 지금 2016년에 처음으로 경제 개발을 좀 했어요. 말디마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2017년에는 마이너스 3.8%가 성장을 했어요. 거꾸로. 근데 금년에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보니까 연말 가면 약 7%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봄쯤 되면 북한의 식량기근, 과거에 있었던 소위 이름하여 고난의 시기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올 것 같다. 이걸 김정은이가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가지고는 체제가 안 되니까 이제 베트남식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옆에 있는 중국의 시진핑이가 자꾸 쓸썩거리는 거야. 미국 놈 믿지 말고 잘못하면 반스까지 다 벗어버리니까
보상을 좀 철저히 더 받아내라. 그러니까 여기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는 트럼프 만날 때는 다 내놓겠다겠다가 또 중국의 시진핑 말 들어보니까 좀 갖고 버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온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야. 공산당 원래 믿으려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가지고 눈 부릅뜨고 평화 시대를 관리해야 돼. 때는 왔어. 때는 천시가 왔다 그런 얘기야.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맘대로 기다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갖다 줘야 때를. 근데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공산당은 7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소련이 69년 만에 정확하게 망했어요. 북한이 지금 딱 금년 70년이야. 어떤 사람은 이제 김정은이가 와서 막 더덕거리 되니까 대단하고 막 평양을 보니 화려하고 그래서 북한이 더 뭐 번창해 갈 것 같은 위대한 착각에 이제부터 북한 정권은 망하는 거예요. 그늘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태양 앞으로 나오면 그늘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평화의 집을 왔어요. 우리 남쪽에 평화의 집을 왔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를 갔어요.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와싱턴까지만 가면 북한 권력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이웃집에 있는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요. 나도 여러 번 가서 물어봤더니 멀리 가면 5년 가고 3년 이내에 김정은이가 간다는 거야. 이 사람 원래 무게가 한 98kg쯤 나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138kg 나가더만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와서 폭격기가 와서 잠이 안 와가지고 폭주만 지하 벙커에서 마셔가지고 최근에 한 3kg가 더 불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41kg지. 이건 정상 체중 이상 한 40kg를 더 짊어지고 다니니까 모든 장기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다 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가서 죽일 필요가 없어. 저절로 가게 돼 있어, 좀 있으면.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체제를 바꿔야만 남북 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금년부터 북한 권력은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고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다만 불쌍한 것이 북한 인민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부탁은 북한이라는 체제는 우리하고 적대관계 체제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북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도록 참가정을 만들어내야 돼. 건전한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가야만 북한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고 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사는구나 이러지. 지금처럼 자식이 부모 죽이고 성폭력이 못된 짓거리들하고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짓거리에서 안 된다 이게. 밝은 사회를 만들어놔야 돼. 얼마나 지저분한 사회야. 얼마나 불평등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조소와 조소거리가 돼가지고 사회를 건강하게 못 만들어놓으면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 마음을 사올 수가 없다 이게. 그리고 이웃에 살북인이 있으면 끌어안고 명절도 같이 지내주고 외로운 사람들 항상 형제처럼 지내줘야 돼. 작은 송일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큰 송이를 하겠어요. 개중에 물론 못된 짓거리 하는 살북가정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넓은 마음을 오늘 갖는 것이 참가정의 진정한 의미예요. 오늘 주제가 화이부동입니다. 오늘 아주 큰 것 하나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분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 분은 성당 가고 한 분은 절에 가죠. 하나도 안 불편하죠. 같이 있어도. 교회 함께 안 다녀도 안 불편하죠. 왜 안 불편할까요? 이미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통일이란 말도 안 해요. 분열됐다고 그래요. 분열, 해방한다고 이제. 그래서 남쪽에 좀 혁명 조직을 많이 심어놨어요. 이런 간첩을. 이놈들이 전선도 끊고 원자력 발전소도 파괴하고 막 그런 짓거리예요. 지난번에 마포에서 전선 줄 하나 떨어지니까 불이 나가지고 전 지역이 심지어 군사정보까지도 43시간 차단되고 그러잖아요. 이 첨단화된 세상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죠? 그렇지만 스마트폰 한번 잊어버리세요. 전화번호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의존해버리니까. 점점 인간이 기계에 매몰돼가지고 기대의 노예가 된다. 기체적 자리를 상실해버린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리 잡고 다시 한번 가정을 건전하게 해가지고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가는 우리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가정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지금 우리 참가정 실천운동본부는 국제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한일 간에도 맺어놓고 동남아하고도 결혼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분들이 어린애 안 낳으면, 동네 안 지키면 지킬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봤죠? 아까 요 지역에도 국제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합쳐져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우습게 보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통일도 때가 다 됐어요. 자, 독일 통일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 9일 날 무너졌어요. 갑자기. 그때 독일의 콜 총리는, 독일 수상은 폴란드에 가서 바엔사하고 회담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 나라 동서독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달려왔어요. 기자들이 한 600명 모였어요. 600명. 통일이 시작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콜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한 20년쯤 가야만 통일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국제사회가 복잡하니까.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352일 만에 통일이 됐어요. 1년 다 안 돼가 10월 3일 날, 90년 10월 3일. 우리 개천절 날. 그래서 독일이나 우리가 내셔널데이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와가지고 콜 총리 보러, 당신 20년 후에 통일된다더니 어떻게 통일된 거냐? 그러니까 콜 총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는 금년 3월 달에 죽었어요. 1191페이지의 해고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독일에게 하늘이 통일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야. 그리고 준비된 독일 시민은 동서독이 함께 그 문으로 들어왔다 이게. 그것이 독일의 통일이다. 우리 인간이나 정치 이런 게 아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줬고 그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북 통일도 우리가 원하든 원차든 때가 다 됐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통일을 준비해서 머릿속에 들리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돼지 저금통에다 사문 통전한편이나 통일자금을 넣어야 돼요. 북한하고 우리는 경제 차이가 60배 되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놈들은 사도대장이지만 북한 인민들은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길들여졌을 뿐이지. 그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문자 그대로 화이부동,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살 수 있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상주시가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아마 우리 경상북도의 최수령 도지부장님이 참가정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식도 하고 거기에 함께 하셔가지고 다 교파를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하나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은 통일의 운세를 지나치지 말고 함께 가기를 여러분과 같이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평화주의 강사님이신 우리 서영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고맙다는 감사를 갖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단한 명강의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맞죠?